문 하나만 더 열리면 고성이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아니라 고성희라는 사람 자체가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VIP 병동 복도 한가운데서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는데요. 그 서류에는 기증자 이름이 선명했고 보호자 칸에는 더 끔찍한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성재. 그 순간 박성재 부사장은 깨달았죠. 오늘 밤은 이수빈과의 사랑이 시험대에 오르는 밤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가 갈라지는 밤이라는 걸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저 끝 복도에서 고성희가 다급하게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달리는 게 아니었는데도 사람을 압도하는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고성희는 숨도 고르지 않은 얼굴로 박성재 부사장에게 말했었더라고요. 성재야, 그거 내려놔. 박성재 부사장은 고성희를 보며 손에 들린 서류를 더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내려놓을 건 따로 있잖아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복도의 공기가 딱 멈췄습니다. 오늘 터질 건 사랑이 아니라 피였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안 눌러두시면 다음 전개에서 그 이름 터지는 순간을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그냥 끝까지 가야 합니다. 왜냐면 이 복도에서 누군가가 한 번만 무너지면 그 다음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거든요. 박성재 부사장이 이 병원에 온 이유는 원래 한 가지였습니다. 이수빈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박성재 부사장은 박진석 회장에게 결혼을 허락받았다고 믿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카드 하나를 꺼냈었죠. 반대하시면 부사장 자리도 지분도 내려놓겠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처음엔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차갑게 말했었습니다. 내가 사랑을 선택하는 건 내 마음인데 회사를 선택하는 건 내 마음이다. 그 말이 박성재 부사장을 더 세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둘 다 내려놓겠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그때 잠깐 고개를 숙였고 고성희는 그 옆에서 찻잔을 들고 미소를 얹었는데요. 겉보기엔 박성재 부사장에게 기회를 주는 가족처럼 보였지만 고성희는 그 순간 확신했었습니다. 좋아. 내가 내려놓겠다고 말한 순간부터 넌 이미 흔들릴 준비가 된 거야. 고성희는 박성재 부사장이 이수빈을 사랑하는 걸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성희가 싫어한 건 연애가 아니라 연결이었어요. 이수빈은 이지혁의 동생이었고 이지혁은 박성재 부사장의 절친이었죠. 그리고 이지혁은 지은호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밝고 해맑게 웃으면서도 이지혁 앞에서는 마음이 조심스러워지는 사람이었고요. 이 선이 엮이면 결국 누군가 묻게 됩니다. 지은호는 누구야? 고성희는 그 질문 하나가 자기 왕국을 무너뜨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집안에서 늘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박진석 회장 앞에서는 더 완벽했죠. 존댓말로 정리된 말투, 상대를 존중하는 척하면서도 상대의 선택지를 좁히는 기술. 박진석 회장이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리한다면 고성희는 감정과 관계로 세상을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고성희는 박성재 부사장이 허락받았습니다라고 말한 날 축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수빈을 불렀습니다. 고성희가 이수빈을 부른 곳은 조용한 라운지였습니다. 고성희는 처음부터 칼을 꽂지 않았어요. 칼은 마지막에 꽂아야 깊게 들어가니까요. 고성희는 아주 부드럽게 시작했었습니다. 수빈 씨, 넌 참 예쁘고 좋은 아이야. 이수빈은 어색하게 웃었는데요. 고성희는 그 웃음을 확인하고 다음 문장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돼. 박성재는 사랑할수록 불안해져. 불안해질수록 더 매달리고 결국 상대가 지쳐서 떠나버리는 걸 그 애는 이미 한 번 겪었잖아. 이수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성희가 그걸 노렸죠. 고성희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이수빈에게 가장 무서운 곳을 건드렸습니다. 가족이요. 수빈 씨, 내가 성재 옆에 서면 내 오빠 이지혁은 더 깊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돼. 그게 정말 내 가족에게 좋은 일일까? 이수빈은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수빈이 반박하려는 순간 고성희는 미소를 아주 얇게 만들고 말했었더라고요. 너는 내가 박성재에게 사랑이라고 믿겠지. 그런데 성재가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 내 주변에도 있었을 수도 있어. 이수빈은 순간적으로 누구요? 라고 물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꺼내는 순간 고성이가 원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라 참았죠. 이수빈이 참는 걸 보자 고성이는 확신했습니다. 이수빈은 강한 아이지만 가족 앞에서는 흔들린다. 그날 밤 이수빈은 집에 돌아와서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딸 얼굴만 보고도 알았어요.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다정은 아이들의 눈빛이 바뀌는 순간을 평생 봐온 사람이니까요. 김다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빈아,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니? 이수빈은 아무도요라고 하려다가 그 말이 목에서 부서졌습니다. 김다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게 더 무서운 때가 있거든요. 김다정은 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빈아, 내가 사랑 때문에 울면 엄마가 같이 울어줄게. 그런데 내가 협박 때문에 울면 엄마는 절대로 같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수빈은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흔들렸죠. 이수빈은 결국 박성재 부사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우리 잠깐만 시간을 두면 안 될까? 박성재 부사장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시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박성재 부사장은 바로 이지혁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지혁은 늘 유능하고 차가운 척했지만 박성재 부사장은 이지혁이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박성재 부사장은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지혁아, 수빈이 누가 흔들었지? 이지혁은 잠깐 말을 고르듯 침묵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그 침묵을 못 견뎠습니다. 야, 너 또 숨기냐? 이지혁은 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성재야, 수빈이를 흔든 건 내 엄마일 가능성이 커. 가능성? 확실이라고 말하면 너는 폭주할 거야. 너 폭주하면 수빈이가 제일 먼저 다쳐. 박성재 부사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지혁은 단호했습니다. 증거를 먼저 잡아. 내 엄마는 말로는 안 끝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지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나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였고 사람 눈을 피해서 움직이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지환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었는데 그날은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이지혁 씨,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이지혁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이지환은 짧게 말했는데요. 고성의 이사장님이 병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히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녹음이 잡혔습니다. 이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도 그 말에 숨을 멈췄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녹음? 무슨 녹음? 이지환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병원 기록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순간 박성재 부사장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고성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건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완벽한 조작일 수도 있다는 걸요. 박성재 부사장은 이수빈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지혁도 합류했고요. 차 안에서 이수빈은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수빈은 박성재 부사장 옆 얼굴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 눈빛이 너무 단단하면서도 너무 위험했거든요. 사랑 때문에 단단해진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닫고 단단해진 눈이었습니다. 병원 VIP 병동 복도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숨을 죽여놓은 조용함이었어요. 복도 끝에는 정장 차림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병원 직원 같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한 발 다가가자 간호사가 다급하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성재 보호자분 맞으시죠? 박성재 부사장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요? 누구 보호자? 간호사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한우진 환자분 면회 확인이 필요해서요. 한우진. 박성재 부사장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고성이가 늘 멀리 있다, 잘 지낸다고만 말하던 이름. 미국에 있다고 믿게 만들던 이름. 박성재 부사장이 목소리가 갈라진 채 물었습니다. 우진이가 왜 여기 있어요? 간호사는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간 기능 저하로 오래 치료받으셨고 기증 관련 절차가 있어서요. 간 기증.
이 단어가 박성재 부사장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때 옆문이 열리며 고성희가 나왔습니다. 고성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는데도 말투는 여전히 차분한 척을 했습니다. 성재야, 너 여기 왜 왔니? 박성재 부사장은 고성희를 보며 단 한 문장만 던졌습니다. 어머니, 우진이 여기 있죠. 고성희의 눈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대답이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더 낮게 물었습니다. 미국에 있다며요. 고성희는 프레임을 바꾸려 했습니다. 너 흔들릴까봐. 박성재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흔들릴까봐가 아니라 들킬까봐였겠죠. 그 순간 정장 남자 중 한 명이 고성희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는데요. 고성의 이사장님, 박진석 회장님 지시입니다. 이 구역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고성희가 숨이 턱 막혔고 박성재 부사장은 깨달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여기 없는데도 이미 병원을 잡아놓았다는 걸요. 박성재 부사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진석 회장. 박성재 부사장이 받자마자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재야, 도착했지. 박성재 부사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우진이가 왜 여기 있습니까? 박진석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늘 사실 확인부터 하거든요. 우진이 병실 확인했냐? 박성재 부사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 박진석 회장은 끊었습니다. 확인하고 와. 그리고 질문해. 누가 그 애를 살렸는지. 박성재 부사장은 전화를 스피커로 켰습니다. 복도가 더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때 이지환이 조용히 다가와 작은 USB 하나를 이지혁에게 건넸습니다. 이지혁이 놀라 이게 뭐야라고 묻자 이지환은 짧게 말했습니다. 고성의 이사장님과 병원장 통화 녹음입니다. 제가 들은 내용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지혁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그걸 보고 숨이 멎을 뻔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추측이 아니라 증거가 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고성희는 여기서도 버티려 했습니다. 고성희는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이수빈 씨 앞에서 이럴 필요 없어. 밖에서 이야기하자. 고성희의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이수빈을 이용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수빈이 죄책감에 무너지면 박성재 부사장이 흔들릴 거라고 계산한 거죠. 이수빈은 그걸 알아채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섰습니다. 이수빈이 낮게 말했는데요. 여사님, 저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고성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이수빈이 도망치는 그림을 원했지 이수빈이 버티는 그림은 원하지 않았거든요. 박성재 부사장은 이지혁과 함께 병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수빈도 따라왔고요. 복도 끝 병실 앞에서 간호사가 문을 열려는 순간 안쪽에서 잠금 소리가 났습니다. 딱 하고 박성재 부사장이 돌아보자 고성희가 정장 남자들에게 손짓하는 게 보였습니다. 고성희는 입으로는 공정하게를 말했지만 손으로는 마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박성재 부사장을 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야, 지금 감정으로 움직이지 마. 증거부터. 박성재 부사장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혁은 USB를 휴대폰에 연결해 재생했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부드러운 목소리. 그래서 더 섬뜩했습니다. 원장님, 기록은 깔끔해야 합니다. 기증자 이름이 밖으로 새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병원장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법적으로. 고성희가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법은 원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탁은 돈으로 완성되는 거고요. 잠깐 침묵이 흐르고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기증자 서류는 별도 보관으로. 고성희가 끊었습니다. 별도 보관이 아니라 없는 걸로 해주세요. 대신 필요한 건 남겨야죠. 혹시라도 대비는 해야 하니까요. 이 녹음 한 번으로 복도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연애 방해가 아니라 범죄의 냄새였거든요.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낮게 울렸습니다. 고성애, 너 지금도 사람 인생을 서류로 만지작거렸구나. 고성희는 아직도 프레임을 바꾸려 했습니다.
여보, 성재가 흔들릴까봐. 박진석 회장이 끊었습니다. 흔들릴까봐가 아니라 내가 들킬까봐지. 고성희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지금까지 말로 승부했는데 오늘은 녹음이 나왔습니다. 말이 안 먹히는 날입니다. 그때 예상 못한 사람이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조옥래 할머니였습니다. 조옥래 할머니는 88의 몸으로 천천히 걸었지만 걸음마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장수 외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친구이자 사돈이었고 서로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옥래 할머니는 복도 분위기를 딱 보고 말했습니다. 여기 또 그 이름이 나왔구나. 박성재 부사장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무슨 이름이요? 조옥래 할머니는 박성재 부사장을 쳐다보지도 않고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호.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지혁도 숨을 멈췄습니다. 이지혁은 어릴 적에 조옥래 할머니가 술김에 중얼거렸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집 딸은 둘이었다는 말. 그때는 헛소리로 넘겼는데 지금은 증언이었습니다. 김장수가 조용히 가방에서 오래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김장수는 손이 떨렸지만 꺼내는 동작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김장수가 주머니에서 꺼낸 건 작은 금속 팔찌 하나였습니다. 신생아 팔찌였어요. 그 팔찌에는 낡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은호. 김장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 팔찌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오래전에 어떤 여자가 두 아이를 낳았고 한 아이가 사라졌지. 그때 남은 증거가 이거였어. 조옥래 할머니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봤다. 고성희, 내가 울면서도 웃던 얼굴을. 고성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서류는 조작해도 노인의 기억과 팔찌는 조작이 어렵습니다. 이게 두 번째 증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녹음, 두 번째는 신생아 팔찌. 이쯤 되면 박성재 부사장도 더는 혹시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가장 위험한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강호였습니다. 지강호는 지은호의 동생이었고 게으르고 자격지심이 많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강호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으면 움직인다는 거요. 지강호는 복도 끝에서 박성재 부사장을 보자마자 눈이 번쩍했습니다. 누나가 여기 있다고요? 정순이가 뒤에서 지강호 팔을 잡았습니다. 강호야, 지금 이게 내가 끼어들 일이냐? 지강호는 정순이를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이게 돈이 되는 판이라고. 그 말이 너무 노골적이라 정순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강호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 이거 갖고 있어요. 박성재 부사장이 눈을 좁혔습니다. 뭔데? 지강호는 씩 웃었는데요. DNA 검사 결과요. 누가 누구랑 가족인지 깔끔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 그냥 공짜로는 못 줘요. 그 순간 박성재 부사장이 진짜로 무서운 얼굴이 됐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피를 돈으로 파는 사람을요. 박성재 부사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강호, 내 누나 지금 회복실에 있다. 지강호가 움찔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파는 건 종이가 아니라 사람 목숨이야. 지강호가 순간적으로 말이 막혔습니다. 그 틈을 타 이지혁이 지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지혁은 지강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강호야, 내가 진짜로 누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면 지금 그 봉투 나한테 줘. 지강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빠, 나도 먹고 살아야. 이지혁이 끊었습니다. 그럼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내가 책임질게. 대신 누나 팔아먹지는 마. 이 말은 이지혁에게도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쉽게 약속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지강호 손이 덜덜 떨리다가 결국 봉투를 이지혁에게 넘겼습니다. 그 순간 지강호 눈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오빠, 누나가 진짜 버려진 딸이면 누나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이지혁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워서요. 봉투를 뜯자 DNA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 그리고 고성희. 친자 관계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세 번째 증거였는데요. 두 개만 더 심자고 했지만 이건 넣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로 확실해야 시청자가 아, 이건 진짜다 하고 몰입을 놓지 않거든요. 박성재 부사장은 그 결과지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고성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은호가 어머니 딸입니까? 고성희는 대답 대신 웃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입가에서 부서졌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스피커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희, 이제는 내 입으로 말해라. 고성희는 마지막 프레임을 꺼냈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여보, 성재가 이걸 알면 성재가 무너져요. 박진석 회장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무너질까봐 숨겼다면 넌 지금 그 아이를 살리려고 숨겼어야 한다. 넌 내 자리 지키려고 숨겼다. 고성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그 순간 처음으로 고성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고성희에게 묻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성재 부사장은 병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정작 남자들이 막으려 하자 박성재 부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비켜. 그 한마디에 남자들이 흔들렸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부사장이 아니라 아들의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이 더 무서웠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 위에는 한우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힘겹게 붙잡는 숨. 한우진은 박성재 부사장을 보자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한우진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형. 박성재 부사장은 그 한 글자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우진아, 너 왜 여기 있어? 한우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엄마가 숨겼어. 박성재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한우진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누군가 죽어야 하거든. 그 말이 너무 무서워서 이수빈이 입을 막았습니다. 이지혁도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한우진은 한참을 버티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지은호. 그 순간 복도 쪽에서 정순이가 울먹이며 들어왔습니다. 정순이는 회복실에서 막 뛰어온 얼굴이었어요. 정순이는 박성재 부사장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우리 은호가 지금. 정순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지은호 환자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다만 가족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순이가 무너질 듯 달려가려는 순간 고성희가 또 막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김다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다정은 지금까지 조용히 보고만 있었는데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다정이 고성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고성혜 씨, 당신이 그 아이를 한 번 버렸으면 이제 두 번은 못 버려. 고성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김다정, 당신이 뭘 알아? 김다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알아. 나도 몰랐던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수빈이한테만은 그런 집안에 끌려가게 두고 싶지 않았어. 이 말이 나오자 이수빈이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가 버텨주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확실히 느꼈거든요. 회복실 문이 열렸고 지은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동자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 손을 보자마자 겨우 웃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순이가 울먹이며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하긴 뭘 미안해, 너는 살아야지.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봤고 이수빈을 봤고 박성재 부사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성희를 봤습니다. 지은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라기보다 오래 묻어둔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흔들림이었죠. 고성희가 한 발 다가오려는 순간 조옥래 할머니가 지팡이를 바닥에 딱 짚었습니다. 거기서 멈춰. 고성희가 멈칫했습니다. 조옥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건 애가 아니라 내 죄다. 근데 죄는 도망 못 간다. 김장수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고성혜, 너는 아이를 버리고도 살아남았지. 그런데 그 아이가 널 살려줬다. 그게 더 벌이다. 박성재 부사장은 지은호 앞에 섰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지은호에게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필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은호 씨, 당신은 왜 그걸 했습니까? 왜 우진이를 살렸습니까?
정순이가 성재 씨하고 말리려 했지만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었는데요. 박성재 부사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지은호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날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너만 할 수 있다고. 너만 살릴 수 있다고. 이수빈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이 물었습니다. 누가? 지은호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고성애 씨요. 고성이가 반사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그 말이 너무 급해서 오히려 더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가 고성이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아닌데요. 저한테 돈도 줬어요. 정순이가 놀라 뭐라고 하고 소리쳤습니다. 지은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병원비 갑자기 해결됐던 거 있잖아요. 그 돈 고성애 씨가 준 거였어요. 정순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순이는 그 돈이 누군가의 호의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 호의가 딸을 묶는 족쇄였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죠. 고성이는 정순이에게까지 프레임을 씌우려 했습니다. 정순이 씨, 당신도 그 돈 받았잖아. 그럼 당신도 공범이야. 정순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공범이 아니라 엄마였어. 나는 내 딸 살리려고 뭐든 했을 뿐이야. 정순이의 울음이 회복실을 꽉 채웠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고성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당신이 만든 건 가족이 아니라 감옥이었네요. 고성이는 마지막 칼을 꺼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나를 무너뜨리면 너도 같이 무너져. 내 아버지가 널 지키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체면이야. 박성재 부사장은 처음으로 고성이를 향해 아주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체면으로 저를 지켰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박성재 부사장은 고성이에게 묻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아들로 생각했습니까? 고성이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모든 게 정리되니까요. 그때 박진석 회장이 스피커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재야, 지금 내가 들은 걸로 충분하다. 이제 마지막 조각만 확인해. 박성재 부사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마지막 조각이 뭡니까? 박진석 회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왜 하필 쌍둥이였는지, 왜 한 명만 남기고 한 명만 보냈는지, 그 이유가 나와도 내가 버틸 수 있냐는 거다. 그 순간 한우진이 회복실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한우진은 간신히 휠체어를 밀고 나왔습니다. 한우진이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가 고성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말해야죠. 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아, 너는 몰라. 한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알아요. 제가 숨겨진 이유. 박성재 부사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한우진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쌍둥이는 원래 둘 다 필요했는데요. 엄마는 둘 다를 키울 수 없어서가 아니라 둘 다를 키우면 들킬까봐 하나를 버렸어요. 고성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우진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버린 게 지은호만이 아니었죠. 이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수빈이 뭐라고요? 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이지혁도 굳었습니다. 한우진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에 아이가 둘이 아니라 셋이었어요. 고성이가 소리치려 했지만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스피커에서 아주 조용히 웃었는데요. 화난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낸 사람이 웃는 소리였습니다. 고성에 내가 숨긴 게 그거였구나. 여기서 모든 걸 다 터뜨리면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지은호가 마지막에 한마디만 남깁니다. 지은호가 박성재 부사장을 바라보며 말했는데요. 부사장님, 그 아이 살아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고성희의 왕국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째 뽑힐 준비를 합니다. 왜냐면 셋째 아이가 살아있다면 고성희가 저지른 건 버림이 아니라 인생 조작이고 그 조작은 한 가정이 아니라 여러 가정을 찢어놓은 일이 되니까요. 박성재 부사장은 이수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수빈은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저는 안 도망칠 거예요. 박성재 부사장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지킬게.
이지혁은 아주 짧게 그러나 무겁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빈이 편이야. 그 말이 박성재 부사장 가슴을 콕 찔렀지만 동시에 정신을 붙잡아줬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 부사장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수빈을 지키기 위해 박성재 부사장을 시험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고성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아니라 결심이었어요. 고성희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흔들기는 끝이네. 고성희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정리해야지. 그 순간 지강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강호가 화면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는데요. 메시지 한 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DNA 봉투 넘겼지. 너 이제 끝났어. 지강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강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거래하려던 판이 자기를 삼킬 판이었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은호가 말한 셋째 아이의 이름이 다음 전개에서 터질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사람은 하필이면 돈에 약한 지강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박진석 회장은 고성희를 끊어내려 하지만 고성희는 끝까지 버틸 겁니다. 고성희는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를 같이 끌고 가는 사람이니까요. 박성재 부사장은 어머니는 나를 아들로 생각했냐라는 질문의 답을 듣기 전까지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수빈은 도망치지 않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고성희의 정리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지혁은 아직 다 말하지 않은 조각이 있고 조옥래와 김장수는 아직 꺼내지 않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호는 지금 회복실 침대 위에서 눈을 감으면서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웃으면서 버티지 않겠다고요. 이번에는 진짜로 끝내겠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전개에서는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숨겨온 그 이름이 병원 기록에 찍히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누가 먼저 손에 쥘지에 따라 무너질 사람과 살아남을 사람이 갈릴 겁니다.